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정말 이제 드라마틱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ARWA, 티커 심볼로는 YYAI인데요. 혹시 지난 2025년 10월 20일 소식 들으셨나요? 이 기업 주가가 단 하루 만에, 네, 정말 딱 하루 만에요. 무려 133.75%나 폭등했습니다. 133%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네, 133.75%. 정말 기록적인 상승률인데요. 이런 숫자를 보면 누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질문, 그러니까 이렇게 믿기 어려운 주가 폭등지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그 실체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뭐 운이 좋았다, 아니면 시장 분위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간단히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좀 더 근본적인 변화의 씨앗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폭등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무엇이었는지, 또 이 ARWA라는 회사는 그동안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주 종합적으로 또 면밀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이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거든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이 모다 사건의 발단, 그 시작점은 바로 회사 내부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AIRW의 이사 중 한 명인 마이클 벨피오레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개인 돈으로 자그마치 약 100만 달러 어치의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는 소식인데요. 1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요즘 환율 생각하면 13억, 14억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이죠. 네, 맞습니다. 13억 원이 넘는 거액을 그것도 회사 임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데 썼다는 거죠. 매입한 주식 수량도 300만 주가 넘는다고 하고요. 더 놀라운 건 이 매수로 인해서 벨피오레 이사의 회사 지분율이 단숨에 20%를 훌쩍 넘어서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 단순히 투자 좀 해볼까 수준이 아닌 거죠. 그렇죠. 100만 달러라는 절대적인 금액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하신 그 지분율의 변화, 그리고 내부 임원, 그것도 이사급 인사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그런 신호 말이죠. 신호요? 어떤 종류의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회사 내부 사람들, 특히 임원들은 회사의 실제 돌아가는 상황이나 뭐 앞으로의 계획,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호재나 악재 같은 정보들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특히 ARTY처럼 회사의 사업 방향 자체를 완전히 180도 바꾸는 이런 중대한 전환기에는 내부자와 외부 투자자 간의 정보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저 회사가 갑자기 왜 저러지? 잘 될까? 하는 의구심과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갑자기 스포츠 용품 만들던 회사가 블록체인을 한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회사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사가 자신의 막대한 개인 재산을 투입해서 회사 지분을 대폭 늘렸다. 이건 그가 회사가 새롭게 나아가려는 방향, 그러니까 암호화폐나 웹3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의 미래를 믿는다. 내 큰돈을 걸 만큼 확신한다는 걸 시장에 공개적으로 보여준 셈이군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요. 정확합니다. 내부자가 검증한 호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죠.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를 망설이던 외부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믿음을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근데요, 이런 내부자 매수가 항상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 주가를 단기적으로 띄우려는 목적이라든지 다른 숨은 의도가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당연히 그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내부자 매수가 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거나 회사의 펀더멘탈 개선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이번 벨피오레 이사의 경우처럼 개인이 감당하기에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또 그걸 통해서 본인의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크게 높이는 행동은요, 단순히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린다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 성장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훨씬 큽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회사 성장과 일치시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제 회사 지분으로 묶이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회사가 잘 돼야 자기 재산도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회사를 성장시키고 주가를 부양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시장에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거나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이런 내부자의 책임감 있는 모습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단순히 돈을 많이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행동에 담긴 책임감과 회사의 미래에 대한 베팅이라는 메시지가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텐데 저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걸 보니 뭔가 있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이번 주가 폭등의 첫 번째 중요한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자의 강력한 매수 신호가 첫 번째 열쇠였군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원래부터 이런 첨단 기술 분야, 암호화폐나 웹3 이런 쪽과 관련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혀 아니었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회사의 과거, 그러니까 변신하기 전 모습은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회사의 원래 이름 기억하시나요? 네, 코넥사 스포츠 테크놀로지스였죠. 코넥사 스포츠 테크놀로지스. 맞습니다. 코넥사 스포츠 테크놀로지스. 이름만 들어도 딱 감이 오시죠? 스포츠 그리고 기술. 네, 이 회사는 원래 테니스나 피클볼 같은 라켓 스포츠용 스마트 장비, 예를 들면 공을 자동으로 쏴주는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선수들의 스윙을 분석해주는 센서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판매하던 회사였습니다. 스포츠 테크 분야도 나름 유망한 분야이긴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금융과는 거리가 좀 있죠. 그렇죠. 아주 많이 있죠. 그런데 2025년 10월 7일 정말 갑작스럽게 이 회사가 중대 발표를 합니다. 회사 이름을 AIRW Inc.로 바꾸고 기존에 하던 스포츠 장비 사업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새롭게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금융 분야로 사업 방향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네, 그야말로 파격적인 변신 선언이었죠. 스포츠 용품 만들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최첨단 핀테크 기업이 되겠다고 나선 거니까요. 이런 급격한 방향 전환, 이걸 보통 업계에서는 피봇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피봇 전략이죠. 기존 사업 모델이 성장 한계에 부딪혔거나 혹은 더 큰 기회가 보이는 새로운 시작을 발견했을 때 회사의 핵심 역량이나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 방향을 과감하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AIRW의 피봇이 바로 벨피오레 이사의 내부자 매수와 함께 이번 주가 폭등을 이해하는 또 다른 핵심적인 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AIRW 경영진은 아마도 기존 스포츠 테크 사업만으로는 더 이상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미래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평가받는 새로운 영역, 바로 웹3와 실물 자산 토크나 RWA 토크나이전 시장에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결정한 거죠. 이건 정말 대단히 과감한 결정입니다. 웹3는 많이 들어봤는데 실물 자산 토큰화, RWA 토큰화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네, RWA 토큰화. 최근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실물 자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건물이라든지 비싼 미술품, 아니면 금, 채권 같은 것들요. 네, 그런 현실 세계의 자산들이요. 그런 실물 자산들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증표, 즉 토큰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마치 주식을 발행하는 것처럼요. 아, 그럼 예를 들어 제가 강남의 어떤 빌딩의 지분 0.001%를 토큰 형태로 살 수도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는 거액 자산가들만 투자할 수 있었던 고가의 자산에 소액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죠. 자산을 아주 잘게 쪼개서 토큰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와, 그렇게 되면 투자 기회가 훨씬 넓어지겠네요. 그렇죠. 투자 문턱이 확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또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니까 거래 과정이 투명해지고
중개인을 거치지 않으니 거래 비용도 줄어들 수 있고요. 유동성도 높아지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차세대 금융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ARWA는 바로 이 RWA 오크나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운 거군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미술품, 귀금속 등 다양한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해서 투자자들이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이게 성공만 한다면 정말 엄청난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 듣기만 해도 정말 혁신적이고 잠재력이 커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스포츠 장비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이런 고도의 금융기술,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는 좋아도 그걸 현실로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 리스크가 너무 커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당연히 실행 리스크는 매우 큽니다.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패러드는 것이고 기술적인 장벽도 높고 또 경쟁도 치열할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피벗 선언만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한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을 살 수도 있죠. 그렇죠.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장이 ARWA의 발표에 왜 그렇게 열광했냐?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단순히 우리 이거 할 거야 라는 비전만 제시한 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무엇보다도 자금 조달 능력을 함께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아, 구체적인 계획과 자금 조달 능력. 어떤 내용이었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기업 주코인이라는 곳으로부터 무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정말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1억 달러요? 와, 스포츠 테크 회사였던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투자 유치네요. 네,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이 투자금을 바탕으로 주코인과 합작해서 ARW 거래소를 설립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돈 벌어서 할 때요가 아니라 이미 큰 돈을 확보했고 든든한 파트너까지 생겼다는 걸 보여준 거죠. 사업 전환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자본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시장에 강력하게 어필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1억 달러 투자 유치 발표가 시장의 의구심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줬겠네요. 아, 얘네 진짜 하려나 보다 하고요. 네,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만들 거래소의 기반이 될 블록체인 기술로 솔라나를 선택했다고 밝혔는데요. 솔라나요? 어떤 특징이 있는 기술인가요? 솔라나는 특히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거래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 건수가 다른 블록체인들에 비해 월등히 높거든요. 아, 그럼 대규모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래소 플랫폼에는 좀 더 적합할 수 있겠군요. 네, 기술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솔라나도 완벽한 건 아니고 가끔 네트워크가 멈추는 불안정성 문제도 제기되긴 하지만 일단 속도와 비용 면에서는 장점이 분명하죠. 그리고 또 다른 기술적 준비는 없었나요? 거래소면 보안이나 규제 같은 문제도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보안과 규제 준수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ARWA는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준수 및 보안 전문 기업인 인카 디지털이라는 곳과 협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카 디지털이요? 어떤 회사인가요? 이 회사는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금 세탁 방지 AML이나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같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돕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ARWA 거래소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받겠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거래소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파트너십이군요. 네. 이런 구체적인 기술 파트너십 발표는 투자자들에게 이 회사가 단순히 유행만 줬는 게 아니라 사업의 핵심적인 요소들, 특히 리스크 관리 측면까지도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단순한 선언이나 비전 제시를 넘어서 구체적인 기술 선택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정말 그러네요. 정리해보면 첫째로 내부 임원의 거액 매수로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줬고, 둘째로 스포츠 회사에서 RWA 거래소라는 혁신적인 비전으로의 과감한 피벗을 선언했고, 셋째로 그 비전을 뒷받침할 1억 달러 투자 유치와 솔라나, 인카 디지털 같은 구체적인 기술 파트너십까지 발표하고, 와,
이건 정말 시장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들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죠. 그러다 보니 이런 엄청난 호재들이 연달아 타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뭐랄까 나만 이 배에 못 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감, 조바심 같은 게 극도로 커졌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포모 현상 말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FOMO, Fear of Missing Out, 즉 나만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주가 급등세에 그야말로 불을 붙인 세 번째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모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했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만년 유망주 취급받던 스포츠 기술 회사가 갑자기 미래 금융의 핵심이라는 RWA 거래소 사업으로 변신한대. 그것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회사 내부 임원이 자기 개인 돈 13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확신을 보여줬대. 심지어 싱가포르에서 1억 달러, 1,300억 원 넘는 투자까지 받아왔게. 굉장히 강력하고 이해하기 쉬우면서 무엇보다 사람들의 대박 심리, 어떤 상상력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혹시 이게 제2의 아마존, 제2의 테슬라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 말이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아주 매력적인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면 이게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같은 곳을 통해서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YYAI, 못 담은 흑우 업체, 이런 식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아하하, 네, 웃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군요. 네. 그렇게 되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기업의 내재 가치나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이런 시장의 뜨거운 열기와 다른 사람들도 다 사는 것 같다는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뒤늦게라도 이 상승 흐름에 동참하려고 몰려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추격 매수죠. 나만 빼고 다 부자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일단 사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타고 보자. 이런 심리가 발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포모의 무서운 점이죠. 그런데 YYAI가 원래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소위 말하는 동전주나 마이크로캡 주식이었다는 점도 이런 급등 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YYAI1 전통적으로 시가총액이 매우 작은 마이크로캡 주식으로 분류됐습니다. 마이크로캡 주식이요? 네. 시가총액이 보통 수백억 원에서 한 2, 3천억 원 사이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주식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시장에 관심도 별로 못 받고 거래량도 아주 적어요. 거래량이 적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나요? 거래량이 적다는 건 적은 수의 주식만 거래돼도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인 대형 우량주는 몇백억 원어치 주식이 거래된다고 해도 주가가 0.1% 움직일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죠. 워낙 덩치가 크니까요. 그런데 마이크로캡 주식은 평소 하루 거래 대금이 몇억 원 수준인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포모 심리에 휩싸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예를 들어 하루에 수십억 원, 수백억 원 규모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몰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럼 주가가 정말 천정부지로 솟구치겠네요. 네,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하는 거죠. 매도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려는 사람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요. 마치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작은 웅덩이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수위가 순식간에 넘쳐흐르겠죠. 아하, 그러니까 ARYA의 마이크로캡이라는 특성 자체가 포모에 의한 주가 급등을 훨씬 더 용이하게 그리고 훨씬 더 극단적으로 만들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부자 매수와 파격적인 사업 전환이라는 땔감이 있었고 포모 심리라는 불쏘시개가 붙었고 마이크로캡이라는 불이 잘 붙는 구조가 결합되면서 133%라는 어마어마한 폭등이 가능했던 거죠. 자, 이렇게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다 보니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주가 급동세는 ARYI라는 기업이 보여준 혁신적인 비전과 미래 성장 잠재력, 즉 기업의 펀더멘털 변화에 대한 시장의 합리적인 기대를 반영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강력한 내러티브와 포모 심리, 그리고 마이크로캡 특성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다소 비이성적이고 과열된 시장의 모멘텀에 더 가까운 현상일까요? 네,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펀더멘털이냐, 모멘텀이냐. 아마도 진실은 그 둘 중 하나라기보다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 ARWA의 사업 전환은 잠재력이 큰 시도이고 내부자 매수는 긍정적인 신호였죠. 하지만 동시에 포모와 마이크로캡 특성이 결합된 단기적인 급등,
즉 모멘텀의 영향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난 결과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서 큰 그림을 그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YYY 주가의 정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폭등 현상은 어떤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과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핵심 동력의 시너지 효과였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마이클 벨 피오레 이사의 대규모 내부자 매수. 이것이 시장에 던진 내부자의 강력한 자신감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긍정적인 신호였죠. 네, 첫 번째가 내부자의 확신. 둘째는 회사의 근본적인 변화 시도. 즉, 과거에 부진했던 스포츠테크 사업을 과감히 접고 웹3와 RWA 토큰화라는 혁신적인 미래 성장 동력으로 피봇하겠다는 과감한 비전 선언과 더불어 1억 달러 투자 유치와 기술 파트너십 확보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여준 것이죠. 두 번째는 혁신적 비전과 실행 계획.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선 두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에 강력하게 자극받아서 나만 이 기회를 놓칠 순 없다며 시장에 몰려든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 심리와 이것이 마이크로캡이라는 주식의 특성과 결합되어 폭발적인 매수세를 유발하고 주가를 단기적으로 극단적인 수준까지 밀어올린 현상입니다. 세 번째가 포모 심리와 시장 구조. 네, 이 세 가지 요소, 즉 내부자 확신, 혁신 비전과 계획, 그리고 시장 심리가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맞물려 돌아가면서 서로를 증폭시키는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가 바로 하루 133% 상승이라는 놀라운 숫자로 나타난 것이라고 종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세 가지 요인이 완벽한 폭풍,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낸 거군요. 내부자 확신, 혁신적 비전, 그리고 시장의 열광. 이렇게 분석을 듣고 보니 어떻게 그런 급등이 가능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시장이 뜨겁게 열광할 때일수록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 뜨거운 열기 뒤에 숨겨진 차가운 위험 요인들은 없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잠깐 실행 리스크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점들을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축제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일수록 더더욱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실행 리스크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웹3나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사업은요, 잠재력이 큰 만큼 정말 경쟁이 극도로 치열합니다. 이미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죠. 이미 잘 나가는 거래소들이 많죠. 네. 그리고 기술적인 난이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보안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요. 이걸 스포츠 테크 기업이었던 ARWA가 과연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특히 ARWA가 과거에도 사업 모델을 여러 차례 변경했던 이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이 야심찬 비전이 과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어쩔 수 없이 남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걸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거든요. 과거에도 사업 모델을 바꾼 적이 있었군요. 그럼 이번에도 또 바뀔 가능성 혹은 잘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런 불확실성의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높은 변동성 리스크입니다. 이건 앞서 이야기한 포모 현상과 마이크로캡 특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요. 포모에 기반한 주가 급등은 본질적으로 단기적인 과열 양상을 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경우 기업의 실제 가치나 실적 개선 속도보다 주가가 훨씬 앞서 나가게 되죠. 기대감이 너무 앞서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앞으로 ARWA가 보여주는 실제 사업 성과, 예를 들어 거래소 오픈 시점이나 이용자 수 증가 속도, 실제 토큰화되는 자산 규모 같은 것들이 현재 시장에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조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캡 주식은 한번 하락 추세로 돌아서면 그 하락폭 역시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를 때 화끈하게 오르지만 내릴 때도 무섭게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유형의 주식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군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규제 불확실성 리스크입니다. 규제 리스크요? 네,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그리고 RWA 토큰화 같은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역사가 짧고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고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아, 그렇죠. 나라마다 규제도 다 다르고 또 계속 바뀌고 있죠. 네, 앞으로 미국 정부나 혹은 다른 주요국 정부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규제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AI RWA의 사업 모델 자체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RWA 토큰 거래를 금지한다거나 거래소 운영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거나 하는 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죠. 만약 그렇게 되면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거나 심지어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AI RWA라는 기업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불안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실행 리스크, 높은 변동성 리스크, 그리고 규제 불확실성 리스크까지 정말 만만치 않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네요. 네, 기회가 큰 만큼 위험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벨피오레 이사의 매수는 AIWA라는 회사가 과거의 부진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회사의 이런 과감한 변신 시도와 구체적인 계획들에 열광적인 기대를 표출하면서 주가를 그야말로 폭발시켰고요. 하지만 그 화려한 불꽃놀이의 이면에는 새로운 사업을 실제로 성공시켜야 하는 실행의 어려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극심한 주가 변동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규제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림자들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거군요. 이 모든 분석이 결국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이곳 AIWA에는 아주 달콤해 보이는 기회와 동시에 살얼음판 같은 위험이 극명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깊이 파고든 AIWA의 사례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부자의 확신, 기업의 혁신적인 도전, 그리고 시장의 뜨거운 심리가 어떻게 결합될 때 단기간에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죠.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매력적인 스토리가 있고 시장이 열광하더라도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과 위험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훈 또한 우리에게 명확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눈앞에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에 감정적으로 일희희비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IWA가 과연 말했던 것처럼 웹3와 RWA 거래소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는지, 또 앞서 지적된 여러 위험 요인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적하고 평가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보다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이번 ARWA 사례를 보면서요, 단순히 이 한 기업의 주가 급등락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혹시 더 큰 의미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웹3나 블록체인처럼 아직은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내재된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는 이런 미지의 영역으로 과감하게 뛰어드는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이 때로는 이렇게까지 어쩌면 비이성적으로 보일 정도로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보내는 현상 말입니다. 아, 시장의 이런 반응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현대사회가 그만큼 차세대 거물, 즉 세상을 바꿀 만한 새로운 혁신과 성장 동력의 등장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는 아닐까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요. 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높은 위험과 불확실성마저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가능성에 베팅하려는 심리. 어쩌면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어떤 새로운 성장과 돌파구에 대한 집단적인 갈망에 투영된 현상은 아닌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단순히 한 기업의 분석을 넘어서 우리 시대의 욕망과 시장 심리에 대한 성찰까지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AI 안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토론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